단군 신화 속 첫 페이지부터 등장하는 용맹하고 신성한 동물. 여러분, 한국인에게 호랑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무서운 맹수일까요? 아니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함께 해온 영적인 동반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채널 지혜의 샘미미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민족의 소울 애니멀 소울 애니멀이라 불리는 호랑이가 어떻게 예술 작품 속에서 다양한 얼굴로 살아 숨쉬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복을 가져다주는 그림 자코도부터 살아있는 듯한 기백으로 왕의 권위를 상징했던 맹호도, 그리고 산의 주인이자 인자한 수호신으로 그려진 산신도까지, 이 세 가지 호랑이 그림 속에 담긴 한국인의 웃음과 염원, 그리고 예술적 혼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순한 그림 감상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한국 문화의 DNA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그림이 어떻게 현대의 K-팝 데몬 헌터스들과 문화적인 맥락을 공유하는지,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도 함께 찾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그림은 아마 한국인이라면 가장 친숙할 바로 이 그림, 까치호랑이, 즉 자코도입니다. 까치호랑이 그림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그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궁중 기록화와 맞닿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새해가 되면 왕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라는 의미로 용과 호랑이 그림 등을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세화라고 하죠. 특히 연산군 일기에는 연산군이 직접 호랑이 그림 100장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호랑이 그림은 왕실에서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당시 왕실 소속의 전문 화원들이 그린 호랑이는 매우 사실적이고 위엄이 넘쳤죠. 단원 김홍도의 송하맹오도를 보면 그 기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왕실의 호랑이 그림은 주로 맹수의 위엄과 권위를 강조하며 국가의 안정과 왕권의 수호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엄 넘치는 호랑이가 어떻게 민화 속 바보, 호랑이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민화의 매력이 있습니다. 궁중 화가들의 그림이 점차 민간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름 없는 서민 화가들이 이를 모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호랑이를 재해석했습니다.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자신들의 소망과 해악을 담아내는 데 집중했죠. 그 결과 무서운 맹수는 우스꽝스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까치호랑이 그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까치호랑이는 상위 문화의 하위 문화적 수용이라는 흥미로운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동요하고 서민 경제가 성장하면서 민화가 폭발적으로 유행합니다. 이때 까치호랑이는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서민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염원을 담아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민화는 민중의 예술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K-팝 아이돌들이 때로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음악으로 대중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까치호랑이는 그 시대 민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K-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까치호랑이 그림의 진정한 재미는 그 속에 숨겨진 상징을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인 호랑이와 까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호랑이입니다. 한국인에게 호랑이는 단군 신화에 등장할 만큼 깊은 인연을 가진 동물이죠. 용맹함과 강인함의 상징인 동시에 산신령의 사자 혹은 산신 그 자체로 여겨지며 신성한 존재로 받들어졌습니다. 옛 사람들은 호랑이 그림이 나쁜 기운,
즉 사기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대문에 호랑이 그림을 붙여 집안의 안녕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현대의 K-팝 데몬 헌터스들이 무대 위에서 강렬한 퍼포먼스로 악의 기운을 물리치는 것처럼 호랑이 역시 시대를 초월한 벽사의 상징인 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까치호랑이 그림 속 동물이 사실은 호랑이가 아니라 표범이라는 설입니다. 호랑이를 뜻하는 한자호와 표범을 뜻하는 표는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호랑이와 표범을 잘 구분하지 않고 그렸다는 주장이 있죠. 실제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줄무늬가 아닌 표범의 점박이 무늬를 가진 호랑이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호랑이와 표범을 하나의 맹수 카테고리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물학적 분류보다는 그들이 가진 영적인 힘과 상징성 자체였습니다. 다음은 까치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까치는 길조의 상징이죠.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까치는 좋은 소식, 즉 기쁨을 전해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한자로는 기쁠 희자를 써서 희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는 곧 그림 속의 까치가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둘과 함께 거의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잃지 않기 때문에 변치 않는 절개와 장수를 상징합니다. 또한 새해의 으뜸이 되는 나무, 즉 연년장송으로 여겨져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징이 어우러져 까치호랑이 그림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예술 작품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상징을 조합하면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까요? 까치호랑이 그림의 해석은 매우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은 벽사기복, 즉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힘센 호랑이가 잡기와 애군을 막아주고 길조인 까치가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며 소나무가 장수와 건강을 보장해준다는 것이죠. 새해를 맞는 서민들의 소박하고도 간절한 바람이 담긴 가장 직설적인 해석입니다. 이는 마치 K-팝 데몬 헌터스들이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강렬한 메시지로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선사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들의 음악과 춤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이는 민화가 주는 벽사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민화의 진짜 매력은 바로 풍자에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까치호랑이 그림을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비판 의식이 담긴 그림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호랑이는 어리석고 부패한 관리, 즉 탐관오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까치는 그 부패한 관리를 꾸짖는 민중, 혹은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로 해석되죠. 호랑이가 무섭지 않고 어딘가 바보 같고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그림을 통해 지배층을 조롱하며 통쾌함을 느꼈던 일종의 카타르시스였던 셈이죠. 이러한 풍자와 비판 정신은 K-팝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날카로운 가사와 의미심장한 뮤직비디오로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K-팝 아티스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과거 민화가 보여주었던 용기 있는 풍자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양반, 까치는 서민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림 속에서 까치는 마치 호랑이를 놀리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서민들이 꿈꾸었던 신분 역전의 욕망이나 평등 사회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권위에 굴하지 않는 까치의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K-팝 그룹의 팬덤이 자신들의 아이돌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현대판 문화 현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민화는 조상들의 염원과 해악이 담긴 살아있는 기록이었던 셈입니다. 까치호랑이 그림은 예술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전문 화가들의 그림처럼 원근법이나 비례를 엄격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파괴하죠. 호랑이 얼굴은 엄청나게 큰데 몸통은 작게 그리거나 소나무가 비현실적으로 휘어져 있는 등 자유분방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색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 적, 황, 백, 흑의 강렬한 오방색을 사용하여 매우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는 그림의 주술적 의미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오방색은 현대 K-팝 무대 의상이나 뮤직비디오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강렬하고 상징적인 색채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술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형 감각은 현대 디자이너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옷이나 가방, 각종 팬시 상품에서 까치호랑이의 변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캐릭터로 재탄생하기도 하죠. 해악과 풍자, 복을 기원하는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이 그림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문화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K-팝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편적인 매력을 지닌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민화와 현대의 K-팝은 서로 다른 시대와 형식을 가졌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위로,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예술의 본질적인 기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현대의 시선으로 돌아와 볼까요? 만약 K-팝 데몬 헌터스 멤버들이 이 까치호랑이 그림을 본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림 속 호랑이의 용맹함과 벽사의 기운에서 자신들의 퍼포먼스에 영감을 얻고 까치의 해악적인 모습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친근함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유롭고 해악적인 자코도의 조형미는 현대에 와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렬한 오방색과 과감한 구도,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성은 수많은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며 K 콘텐츠의 원천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코도는 단순히 오래된 그림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우리 곁을 지키는 긍정의 아이콘인 셈입니다. 방금 전의 익살스러운 호랑이와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기백을 뿜어내는 이 호랑이를 보시죠.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그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정신이자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의 정점, 단원 김홍도의 맹호도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에게 호랑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용맹하고 무서운 맹수, 아니면 우리 민족의 신화 속에서부터 함께해 온 신성한 영물. 여기 종이 한 장의 조선 최고의 화가가 담아낸 호랑이의 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그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정신이자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의 정점, 바로 단원 김홍도의 맹호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붓끝에서 탄생한 맹호도의 세계로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비밀과 한국 문화의 정수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특히 K-팝 데몬 헌터스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절제된 힘이 바로 이 맹호도 속 호랑이의 정신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볼 것입니다. 호랑이와 한민족의 인연은 까마득한 옛날 단군 신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의 신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곰과 함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동물이 바로 호랑이였죠. 비록 곰처럼 인내하지 못해 인간이 되지는 못했지만 호랑이는 이때부터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세계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고대인들에게 호랑이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산을 다스리는 신, 즉 산신령으로 숭배받았고, 때로는 인간을 해치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힘 때문에 오히려 나쁜 기운과 역병, 재앙을 물리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벽사 사상입니다. 새해가 되면 집 대문에 호랑이 그림을 붙여 악귀를 쫓고 복을 기원했으며, 용맹한 장군의 갑옷이나 생활용품 곳곳에 호랑이를 새겨 넣어 그 기운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역마저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이라고 상상했던 우리 민족에게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국가의 기상과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소울 애니멀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호랑이 그림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호랑이를 그려낸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끈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입니다. 우리는 김홍도를 보통 씨름, 서당 같은 풍속화의 대가로 기억하지만 그의 진정한 천재성은 산수, 인물, 도서, 영모 등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섭렵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그는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최고의 어진화가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대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화폭에 담아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그의 인물화는 모델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기품까지 담아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호랑이 그림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런 김홍도가 그린 호랑이는 이전의 호랑이 그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시까지의 호랑이 그림은 다소 해학적이거나 상징에 치우친 민화 스타일이 많았지만, 김홍도는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를 눈앞에서 보는 듯한 극사실적인 기법과 함께 호랑이의 내면적 기배까지 담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이 작품, 송암행어도 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김홍도라는 예술가이자 지식인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어두운 소나무 아래 한 마리의 호랑이가 몸을 틀어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무언가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멈춘 듯한 긴장감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호랑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글거리는 눈빛, 굳게 담은 입,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코와 수염. 김홍도는 호랑이의 얼굴 가죽이 두개골의 형태를 따라 어떻게 접히고 움직이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것처럼요. 그의 붓끝에서는 호랑이의 생생한 숨결마저 느껴지는 듯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털입니다. 김홍도는 수만 개의 털을 한 올 한 올 그려내는, 즉 세필과 채색이라는 상이한 기법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사용했습니다. 등을 따라 흐르는 굵고 검은 줄무늬부터 배 부분의 부드럽고 흰 털까지 질감과 색의 미묘한 변화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화면 밖으로 손을 뻗으면 그 거친 등가죽과 부드러운 뱃살의 감촉이 느껴질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창조의 경지입니다. 실제로 이 털 한 올 한 올을 그리기 위해 김홍도가 들였을 시간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K-팝 데몬 헌터스들이 완벽한 무대 퍼포먼스를 위해 수없이 반복하며 땀 흘리는 연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디테일과 완벽주의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예술 장르에 있지만 본질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몸짓을 보세요. 육중한 무게 중심이 실린 앞발과 땅을 움켜쥔 발톱, 탄력 넘치는 등과 허리의 곡선은 금방이라도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배경의 소나무는 어떤가요? 거칠고 강건한 소나무의 줄기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푸른 솔잎은 장수를 상징합니다. 또한 소나무는 예로부터 호랑이가 서식하는 신성한 공간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그림은 단순히 용맹한 호랑이가 아니라 높은 기상과 절개를 지닌 강력하고 신성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당시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이끌던 정조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홍도는 정조의 개혁 정치에 대한 지지를 이러한 그림을 통해 암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홍도의 맹호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죽화맹호도 가 있습니다. 송화맹호도가 제작된 지 한참 뒤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소나무 대신 대나무 아래에서 포효하는 호랑이죠. 송화맹호도의 호랑이가 정적이고 내면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낸다면 죽화맹호도의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하며 자신의 힘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강렬한 에너지가 더욱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김홍도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는 호랑이의 줄무늬와 배경인 대나무 잎의 형태적 유사성을 포착했습니다. 날카롭고 힘있는 몇 번의 붓질로 그려진 대나무 잎들은 호랑이의 줄무늬와 서로 호응하며 화면 전체의 통일성과 리듬감을 부여합니다. 배경과 주제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완벽한 구성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대나무 역시 사군자 중 하나로 굳은 절개와 기상을 상징하니 이 그림 또한 강력한 힘과 높은 정신을 동시에 담고 있는 걸작입니다. 송화맹호도와 죽화맹호도는 김홍도가 단순히 대상을 모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철학과 예술적 탐구를 담아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K-팝 데몬 헌터스 그룹들이 매 앨범마다 새로운 콘셉트와 음악적 시도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술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진화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맹호도에 담긴 호랑이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를 열광시키는 국가대표 축구팀의 엠블럼에도,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의 이름에도, 전 세계인이 즐기는 K 콘텐츠 속에도 호랑이의 용맹함과 신성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김홍도의 맹호도는 단순한 옛날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힘과 아름다움,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예술로 승화시킨 문화적 DNA입니다.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력, 그러면서도 해악과 멋을 잃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모습이 바로 저 맹호도의 호랑이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K-팝 데몬 헌터스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는 맹호도의 호랑이가 뿜어내는 기백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강렬한 눈빛, 절도 있는 동작, 그리고 빈틈없는 퍼포먼스는 마치 악의 기운을 단숨에 제압하는 용맹한 호랑이들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많은 K-팝 그룹들이 한국적인 요소, 특히 호랑이의 이미지를 자신들의 콘셉트나 무대 연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K 문화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약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 대한민국. 한국인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 그 이상입니다. 삶의 터전이자 영적인 안식처이며 때로는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혹시 한국의 산을 오르며 특별한 기운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간 한국의 산을 지켜온 영적인 존재, 산신과 그의 특별한 초상화 산신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림 한 폭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과 신앙, 그리고 예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신은 과연 누구일까요? 왜 산신의 곁에는 항상 호랑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들이 힘든 싸움 끝에 찾아가는 안식처이자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공간이 바로 산신도 속의 산이 아닐까요?
산신 신앙의 뿌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단군 신화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다스린 후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즉, 산신은 우리 민족의 시조이자 수호신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자연 숭배를 넘어 산은 우리를 지켜주는 인자한 조상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각 지역의 명산에는 고유한 산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사람들은 산에 올라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산신 신앙은 불교, 유교와 같은 외래 종교가 유입된 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는 국가적으로도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산천단을 두었습니다. 이는 산이 국가의 안녕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죠. 또한 일반 백성들에게도 산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땔감을 구하며 때로는 맹수의 위협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산은 경외의 대상이자 동시에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산신은 자연의 섭리를 다스리고 인간의 기륭화 복을 관장하며 때로는 병을 치유하는 영험한 힘을 지녔다고 믿어졌습니다. 마치 K-팝 데몬 헌터스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처럼 산신 역시 민중에게는 든든한 수호신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산신도를 살펴볼까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산신입니다. 보통 긴 수염을 가진 인자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는 도교의 신선 이미지가 결합된 것으로 지혜와 연륜 그리고 초월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산신의 손에는 종종 부채나 영지버섯, 불로초 같은 것이 들려 있는데 부채는 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을, 불로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걱정을 없애주고 건강과 장수를 선물하는 존재인 셈이죠. 그리고 산신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 바로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왜 항상 산신과 함께일까요? 호랑이는 산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자이거나 산신이 부리는 영물, 혹은 산신 그 자체의 화신으로 여겨집니다. 산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용맹함과 신성한 힘을 빌려 산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산신도 속 호랑이는 무섭기만 한 모습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양이처럼 애교를 부리거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요. 이는 산신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맹수조차 온순하게 길들여졌음을 보여주며 산신이 다스리는 영역의 평화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들이 강력한 존재이지만 팬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매력과도 닮아있지 않나요? 이 그림은 19세기에 그려진 청도 내원함의 산신도입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붉은 도포를 입은 산신이 바위에 기대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품이 있으면서도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 같죠. 그에게 기댄 호랑이를 보세요. 이마와 등에는 정교한 무늬가 있지만 표정은 마치 큰 고양이가 주인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듯합니다. 배경의 붉은 소나무는 장수와 길상의 의미를 더해주고 산신과 호랑이의 유대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이 산신도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작품인데요. 앞서 본 그림보다 산신의 표정이 좀 더 근엄하고 위험 있습니다. 흰 수염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고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며 신으로서의 권위가 느껴지죠. 호랑이 역시 해학적인 느낌보다는 충직하고 늠름한 신하이자 동반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꼬리를 세우고 허리를 곧게 편 자세에서 신뢰와 힘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산신도는 그린 화가나 지역, 시대에 따라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는 K-팝 그룹들이 각자의 콘셉트와 음악적 색깔에 따라 전혀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신도는 어디에 걸려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산신도는 불교 사찰에서 발견됩니다. 사찰의 가장 뒤쪽, 조용한 곳에 자리한 산신각이라는 작은 건물이 바로 산신을 모시는 공간입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절에 왜 토속신인 산신이 있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특징인 융합과 포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토착 신앙인 산신 신앙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함께 끌어안은 것입니다. 산신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을 뵈러 가는 것, 이것이 한국적인 조화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융합 정신은 현대 한국 문화, 특히 K-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끊임없이 결합하고 전 세계의 문화적 요소들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K-팝의 모습은 과거 산신 신앙과 불교의 조화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산신 신앙에 담긴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주말마다 산을 찾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정상에 올라 소원을 빌기도 하죠. 고된 현실을 잠시 잊고 산의 정기 속에서 위안을 얻는 현대인의 모습은 어쩌면 산신을 만나 안녕을 기원하던 옛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또한 산신과 호랑이라는 매력적인 소재는 오늘날 웹툰,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창조되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그림 속 이야기가 현대적인 K 콘텐츠의 원천이 되고 있는 셈이죠. 특히 K-팝 데몬 헌터스 그룹들의 세계관에는 종종 고대의 신화적 존재나 수호신적 이미지가 투영됩니다. 이들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실현과 역경 속에서 팬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현대판 수호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신도가 민중의 안녕과 기복을 빌던 것처럼 K-팝 데몬 헌터스들은 자신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로 현대인들의 불안과 고통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치호랑이, 맹호도, 그리고 산신도는 단순히 옛 그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연을 경외하고 때로는 저항하며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포용했던 한국인의 삶과 지혜, 그리고 예술적 혼이 담겨 있습니다.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때로는 늠름한 호랑이의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는 존재.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 K-팝 데몬 헌터스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파워풀한 에너지, 사회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팬들에게 선사하는 위로와 희망 속에서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그림들을 마주치거나 K-팝 데몬 헌터스들의 무대를 보실 때 시대를 잇는 한국인의 강인하고 유연한 정신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과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더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